현대로템은 미래를 읽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 혁신으로 최고를 향해 도전해온 현대로템의 의지와 열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읽고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철도사업 부문은 첨단 철도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동의 자유, 그 이상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대로템은 언제나 한 발 앞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철도 부문 기술 리더십을 단단하게 구축해왔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철도 기술에 친환경 기술을 더해 글로벌 철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로템의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수소 전기 열차는 수소 사회의 비전과 세계 철도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행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탈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전기 열차는 전차선, 변전소와 같은 급전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전력 인프라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대로템의 첨단 친환경 모빌리티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을 최소화하는 급곡선 주행열차 시스템과 소비 전력 최소화를 위한 에코 운전자 지원 솔루션, 탄소 배출량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친환경 설계 기술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현대로템의 친환경 기술입니다. 현대로템은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모빌리티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속도, 안전, 정시성은 물론 승객의 편의성까지 생각한 모든 종류의 철도 차량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 유일의 고속열차 생산업체로서 최초의 국산 고속열차 KTX 산천을 비롯해 국내 최초의 상용화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 이음을 개발 생산했으며 주력 제품군인 전동차는 승객 수송력을 극대화한 2층 전동차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을 변화 재생시키는 유무 가선 하이브리드 트램,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한 친환경 자기부상 열차, 운영자와 승객의 편의를 위한 무인 운전 열차에 이르기까지 현대로템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탄생한 첨단 철도 차량들은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며 수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고객에게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호, 통신, 전력, 기계, 검수 설비 등 코어 시스템을 포함한 턴키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토탈 솔루션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에 대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신뢰성을 구축하여 고객과 승객을 위한 안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의 개발과 제작은 물론 차량의 유지 보수와 애프터 서비스 능력을 갖춰 차량 공급 이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대로템의 유지 보수 사업은 국내외 사업장을 통한 부품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상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장 예지 분석을 통해 열차의 가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켜 운영사가 보다 효율적인 차량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대로템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VR, AR 등 다양한 최신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스마트 유지 보수 체계의 미래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그리는 더 나은 미래는 기술과 환경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더 나은 미래의 실현을 위한 현대로템의 노력은 빠르고 안전한 고품질의 열차를 만들고 친환경,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종합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향할 미래를 읽고 리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나은 미래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Lead the future. Lead to the better future. 방금 소개받은 오지연 책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가 이제 철도 차량 안전 관리 절차인데, 일단 이제 대부분 그 관리 절차는 EN 50126이나 IC 62278, 그 다음에 그 미국 쪽에 이제 밀 882, 얘는 이제 그 절차가 명확히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98년도 그 처음 저희 회사 입사했을 때 처음 철도 차량에 대한 램스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때 계기로 입사를 갖다 했으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해외 여러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을 하면서 회사 내부 프로세스,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갖다 수립을 갖다 했고, 실제적으로 그 규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산업계에서 적용을 갖다 하고 있는지 사례 위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철도 차량 안전 요구사항, 국내하고 해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적용 법규는 이제 몇 년 전에 생겼던 그 철도 안전법,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을 갖다가 요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산업 규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 안전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특히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IC 62425, 뭐 EN 50126 그에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게 이제 세이프티 케이스하고 ISA 그 인정까지도 이제 요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적용 법규가 실제적으로 저희 그 회사에서 납품한 미국 프로젝트 4개 프로젝트에 보면 이제 49 CFR 238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워싱턴이라든지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티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요구 사항이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EN 50126에 나와 있는 그게 ISA하고 세이프티 어프로벌 프로세스하고 유사한데 조금 이제 요구하는 분석이라든지 절차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홍콩 MTRC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적용 법규는 없지만 시행청에서 EML에서 ISA 그 평가를 갖다 하고 있고, 시행청도 맨 마찬가지로 그게 MTRC도 그 ISA한테다가 평가를 갖다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제작 업체도 별도로 평가를 갖다 받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NNTR 그게 법규를 갖다가 지금 요구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규격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밀 스탠다드 88인데 최근에 들어서 EN 50126 요구사항도 지금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EN 50126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이제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EN 50126, 128, 129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일단 차이점은 철도 제작 차량 그 제작사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직접 형식 시험 승인 요청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안전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위험 분석 방법이 조금 산업 규격과 상이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수용에 대해서 ISO 17020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 상호 수용 불가 제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사에서 직접 이제 정부기관에 이제 그 안전 승인 신청을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도 분석은 산업규격과 동일하고, 그다음에 상호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로템의 안전관리 절차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EN 50126하고 그다음에 밀 스탠다드 882 하면서 그다음에 다른 이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 회사의 표준 안전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이제 디자인, 램스 포 세이프티, 디자인 포 세이프티, 그 이제 디자인 그 세이프티를 갖다가 고려한 설계를 갖다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지금 이제 PHA, SHA, 그다음에 각종 세이프티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실시를 갖다 하면서 각종 이제 이게 발생 그 위험 분석을 갖다가 실시한 결과가 이제 그 설계에 피드백을 갖다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설계 개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또 그 설계 다 하고 영업 운행 중에서도 이제 안전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설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 체인지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게 세이프티 그 밸리데이션을 갖다가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스템의 그 액셉턴스를 갖다가 그 수용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기반에 따라서 ISA 그게 평가를 갖다가 지금 실시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안전 활동이 실린데 첫 번째가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입니다. 여기 리스크 매트릭스 보시면 지금 이게 해외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리스크 매트릭스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리스크는 해자드의 빈도수와 그다음 심각도의 조합입니다. 그럼 심각도는 여기 보시다시피 1번부터 해가 7번까지 이제 사람이 얼마나 죽거나 다치거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서비스 관련돼서 E&M 시스템에서 얼마나 이제 그 디스트럭션이 있느냐를 갖다가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해자드 빈도수를 갖다가 했는데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조합을 갖다 해서 이제 리스크 인덱스 네 가지를 갖다가 이제 R1부터 해서 R4까지 해서 그 모든 식별된 해자드가 R3, R4로 지금 만족을 해야지 그게 이제 리스크가 액셉트를 하다라는 게 이제 해외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 코레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 그다음에 여기도 빈도수도 1단계부터 10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인덱스는 A, B, C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실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빈도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그게 해외 프로젝트에서 본 거하고 비교를 갖다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심각도를 갖다가 엄격히 지금 국내 프로젝트는 관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심각도는 지금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 세이프티 리콰이먼트에 대한 식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다가 식별을 갖다 할 때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 비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이 안전에 대한 그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이프티 리콰이먼트에 대해서 펑셔널 세이프티 리콰이먼트하고 테크니컬 세이프티 리콰이먼트, 섹슈얼 세이프티 리콰이먼트 세 가지로 그 분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하면서 펑셔널 세이프티 같은 경우 특히나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을 실할당을 갖다 해서 나중에 이제 ISA 고용을 갖다 평가를 갖다가 하는 이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 시스템 해자드 어널리시스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차량이 홍콩 SCL 전동차인데 이 차량은 이제 무인 운전을 갖다가 고려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FAO가 풀리 오퍼레이션, 오토매틱 오퍼레이션 차량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시스템 해자드 어널리시스는 이제 방법은 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장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승객들이 비상 탈출을 갖다 하기 위해서 트랙 쪽으로 이제 그 탈출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비상 사다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에서 그 진동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비상 사다리가 그 디플로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뭘 갖다 설치했냐면 사이드 스커트 안에다가 지금 요 비상 사다리를 갖다 설치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이프티 체인을 갖다가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갖다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페이스 해자드 어널리시스입니다. 인터페이스 해자드 어널리시스는 그 시스템, 서버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식별하는 요소인데요.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인운전 차량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무인운전 차량에서는 그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그게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트랙 쪽으로 이제 승객이 탈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 90% 이상은 이제 전두부 그 출입문을 통해서 그 비상문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이제 화재가 났다면 그게 바로 비상문을 갖다 출입문을 갖다가 이제 손으로 그게 밀어 제치면 그게 오퍼레이트 콘솔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조작을 갖다 해서 밀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디플로이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로 스피드 차가 완전히 정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이 만약에 그걸 갖다가 출입문을 열 경우에는 이제 승객이 뭐 문제 그 안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량 그 디트레이먼트 얘도 이제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트레인 제로 스피드 릴레이라고 해서 신호 장치로부터 이제 제로 스피드 시그널을 갖다 받으면 이놈이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이제 출입문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 해자드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퍼레이팅 앤 스포트 해자드 어널리시스는 이제 휴먼 에러, 그다음에 트레인 오퍼레이터, 메인테넌스 스태프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그 기지에서 그 운전사가 통상 이제 차량을 갖다가 웨이크업을 갖다가 할 때는 이제 저 키를 갖다가 꽂고 이제 배터리를 전원을 통해서 그 판토를 갖다가 업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그 대포 컨트롤 센터에서 이제 리모트로 해서 그게 차량을 갖다가 이제 살릴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이런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정비 요원이 그게 판토그래프에 대한 그 기능 시험을 갖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먼 거리에서 그게 차량을 웨이크업 커맨드를 갖다 낼 경우에는 이제 메인테이넌스 스태프가 감전사를 갖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퍼레이팅 판넬 쪽에 뒤에 캣백월 쪽에 리모트 웨이크업 아이솔레이션 스위치를 갖다가 설치를 갖다 해서 아무리 그 이제 리모트로 웨이크업 커맨드를 갖다 내더라도 요 놈을 작동을 갖다가 하고 메인테이너가 이제 옥상에서 그 작업을 갖다 할 경우에는 이제 감전사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세이프티 크리티컬 아이템 리스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타 프로젝트 하면서 이러한 별도의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 형태로 그 나와 있는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 아이템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운용차하고 협의하에 이제 시비리티가 카타스트로피라든지 메이저 인저리 이상 같은 경우만 이제 그 세이프티 크리티컬 아이템 리스트를 정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홍콩 프로젝트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빈도수에 대비해 가지고 각각에 대한 펠류가 어떤 펠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했을 때 요거 두 가지를 갖다가 조합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안전 요구사항에 보면 설계 요구사항에 이제 페일 세이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전기 기능 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페일 세이프 기능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 아이템에 선정되는 부분은 다 순수하게 기계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지 보수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SCI를 갖다가 별도로 관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 할당 절차인데요. 그 예비 위험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전 기능을 갖다가 식별을 갖다 하고 그 다음 톨러러블 해자드 레이스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 해서 우리 실 랩을 갖다가 할당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이 할당이 되면 이제 그게 칸터티브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제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정성적으로 입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량적인 방법은 이제 저희가 통상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를 갖다가 실시를 갖다 해서 빈도수로 그게 그 THR 값을 갖다가 입증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칸터티브 정량적인 방법에서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세이프티 테크니컬 세이프티 요구사항에 대해서 EN50, 129, 126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에비던스를 갖다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 등급에 따라서 EN50, 128에 나와 있는 이제 요구사항의 실 등급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될 이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정량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에는 이제 저희 철도 안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 화재 탈선 충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연간 발생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그 논리적인 구조를 해서 그 빈도수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하는 방법이 폴트트리 어널리시스입니다. 다음은 세이프티 데몬스트레이션, 즉 세이프티 케이스인데요. 세이프티 케이스에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네릭 프로덕트,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릭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저 참고하는 그게 스펙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환경과 운영 조건에 대해서 일부분만 극한 일부분만을 이제 기능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제네릭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네릭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환경 운영 조건에 대해서 그 기능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스템을 제네릭 어플리케이션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은 그 해당 프로젝트에 이제 그 적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EN50126에 나와 있는 세이프티 케이스의 각각 챕터에 대해서 이제 구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케이스의 이제 이 종류가 여기 보시면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케이스가 있고 제네릭 프로덕트 세이프티 케이스, 그다음에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케이스 이 두 가지 조합을 갖다 해서 최종적으로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억셉턴스 절차인데요.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그 세이프티 케이스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스페시픽 그 이제 최초 그 제품을 갖다가 개발을 갖다가 할 때부터 처음 이제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프로세스를 적용을 갖다 해서 지금 1단계부터 해가지고 12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전체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세이프티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 하게 되면 시간,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각각 업체에서는 이미 이제 그 개발되어 있는 제네릭 프로덕트 프로세스하고 제네릭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갖다가 활용을 갖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호 인정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요 단계에서만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해서 그 세이프티 어프루벌 프로세스를 대부분 다 이제 요 절차를 갖다가 이제 유지를 갖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디펜던트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인데요. 실 등급에 따라서 조직하고 ISA 요구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 1부터 해가지고 2까지인데 디자인 엔지니어하고 베리파이어,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PM 해서 그 요구 그 조직이 일단 별도로 이제 그 디자인하고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SA를 갖다가 평가를 갖다가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ISA 그게 자격 요구 사항이 또 EN50126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 충분하게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IC 17020, 7025, 065 지금 이렇게 자격을 갖다가 가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EN50126에 대한 이제 풍부한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게 모든 세이프티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ISA가 인증서를 갖다가 그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납품한 진집선 차량에 대해서 인정을 갖다가 한 게 있고요. 지금 요 오른쪽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파울로 그 무인 전동차에 대해서 TUV에서 이제 인정한 인증서였습니다. 다음 챕터는 해외 운용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시면, 처음 이제 그 발주하기 전에 그 기존에 이제 해자드 분석을 갖다가 지금 하게 돼 있고, 그 분석 결과를 따라서 이제 실 할당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안전 요구 사항을 갖다가 이제 각각 사양서에다가 명기를 갖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가 Particular Specification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그 등급에 따라서 그게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 조건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각각 미니멈으로 이제 요구를 갖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량 제작사에서 그 기반으로 해서 그 별도의 이제 그 분석을 갖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게 25년 정도 그게 이제 램스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갖다 하면서 조금 이제 요 정도로 문제점을 갖다 좀 개선하면은 그게 해외
보다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이제 그 장치 사양은 상세 위험 분석 시 결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전동차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운영사에서 예비 위험 분석을 갖다 실시해서 그 실시한 결과를 갖다가 장치 사양에다가 명기를 갖다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보시면 지금 이제 각각에 대한 차량 화재 진압 설비라든지 장애물 제거기라든지 그다음 비상 탈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위험 분석뿐만 아니라 그다음 상세 위험 분석을 갖다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실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필요 여부를 갖다 결정을 갖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사양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그 운영사의 과거 그 사고 데이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가 억셉트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그 사양서에다가 장치 사양 반영을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상호 인정의 수용에 대한 그 문제 부분인데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철도라든지 서울시 9호선 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ISO 17020을 갖다가 그 자격을 가진 유럽 업체의 ISA 리포트 수용 불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별도로 ISO 17065 인증기간 발행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시간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해외 운영사 같은 경우도 그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럽 업체의 17020 자격증을 가진 유럽 업체에 대해서는 ISA 그 수용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노선의 신호장치 그 철도 안전법 적용을 갖다 하는데 난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에 납품에 대한 해외 신호 업체, 뭐 알스톰이라든지 지멘소라든지 철도 안전법 적용 수용을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철도 안전법을 갖다 준수해야 될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의무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신호업체한테 설득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 그 신호업체도 맨 마찬가지고 운영사 입장에도 그게 이제 기존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하지 않고 이제 기존 그 신호 장치를 갖다가 적용하는 걸 갖다가 요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사가 어차피 그 세이프티 어프로벌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발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도 안전법 미적용을 갖다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갖다가 별도로 마련해 줬으면 좀 더 나은 이제 그 저희 철도 안전 그 개선 절차를 수립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